큐레이션을 성과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면접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김세현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면접관님들에게 후회 없이 전달하고 오자라는 각오로 있습니다. 김세현님이시고요. 마케팅 직무입니다. 네, 오늘 지원자 사전에 자료 보시고 좀 뭐 이런 거 좀 확인하면 좋겠다 하신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지원한 이유를 고객의 삶에 가치 있는 도움을 주는 컨텐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성공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강점도 파악하고 또 이 사람이 제대로 진실성 갖고 준비했는지도 더불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것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 좋겠고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상과 같은 결과를 얻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지 피드백한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세현님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김세현입니다. 저는 2030 세대 550만 명이 이용하는 데이트팝 어플에 신규 데이트 코스 큐레이션 콘텐츠를 배포하여서 공유 전환율 446%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스 기획 자체의 피로감을 느끼는 연인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유형 테스트를 통한 맞춤형 큐레이션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수급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목표 산출량 대비 112%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미지 수급 요청 채널을 기존 인스타그램에서 블로그로 확장 제한함으로써 콘텐츠 품질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고 약 80여 개의 매장에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 관점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마케터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죠? 네. 그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이런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배운 것은 이거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낀 저의 강점은 기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레이션을 기획하면서 저희의 메인 타겟이었던 2030 연인들에 맞게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에서 정보들을 수집하여서 현재 2030들에게 많이 소구되는 매장을 선정하고자 했고 그 매장을 소개하는 카피글을 작성을 할 때도 실제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선별해서 좀 그 매장의 타겟한 특성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이 저희의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정보성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 큐레이션 컨텐츠에 참여한 유저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점에 달하는 성과를 성과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네,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코스 큐레이션 컨텐츠 기획을 하셨는데 기존의 것과 다른 어떤 핵심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전 사례에서는 단순히 데이트 코스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매장이 있고 이런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면 효율적으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성에 한했다면 저희는 좀 더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유저들 간의 공유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형 테스트를 접목시켰습니다. 여기서 유형 테스트라 함은 데이트 상황을 가정을 해서 고객들에게 8가지 질문을 던져서 답변에 따라 데이트 코스를 제안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점에서 공유 전환율이 446%에 달할 만큼 고객 이탈률 없이 공유 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그 프로젝트 했던 멤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각자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역할을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아니면 본인부터 자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잠시 답변을 생각해보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많더라고요. 네. 의도에 맞는 핵심을 딱 찌르는 답변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총 4명이서 기획단부터 모두가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자신이 맡은 큐레이션 안에 있는 매장 이미지도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팀원들의 강점에 따라서 약간의 업무도 세분화를 했는데요. 디자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저와 다른 팀원이 그 이미지를 어떻게 UI적으로 배치하고 웹페이지를 기획할 건지 그런 디자인 제작 단계를 맡았고 나머지 두 팀원은 또 유형 테스트 페이지를
콘텐츠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것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했던 것보다 콘텐츠의 클릭률이 목표했던 것 대비 조금 적게 나온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 사례에 대비해서 138% 달성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처음 설정했던 KPI 자체가 330%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가면 좋을지 그 아이디어까지 나온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팀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콘텐츠를 실제로 어플 상에 노티바와 또 아이콘으로 배치를 해서 노출시키고자 했는데요. 그 광고 채널에 대한 환경 분석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노티바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고 그 노티바에 들어갈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분석을 했다면 유저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카피를 다시 재구상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객의 삶에 가치 있는 도움을 주는 컨텐츠를 기획하겠다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시도했던 거 한 가지, 그리고 성공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중앙 인터뷰 동아리에서 인터뷰어로 활동하면서 약 50명의 인터뷰이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SNS 콘텐츠에 녹여서 출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우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이미지와 카피톤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제가 제작한 콘텐츠가 최대 좋아요 수 500개를 달성할 만큼 좋은 반응률을 이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례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가 고객에게 그 진정성이 전해질 때 저는 스스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언제부터 마케팅을 직무로 생각하셨나요? 동아리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마케터에 대한 꿈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턴 경험은 보니까 통번역 네, 쪽에 계셨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전공이랑 연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마케팅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에 대한 확신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번역 업무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번역을 하는 그 작업물 자체도 하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해외 콘텐츠들을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그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번역한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케팅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콘텐츠 반응률을 이끌고 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 만큼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서 영미문학을 전공할 과를 택할 거냐, 네. 아니면 경영학을 택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1순위로 선택하겠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시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려도 네. 될까요? 저는 경영학과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조사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고객의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고객 입장에서 이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고 좀 더 학문적인 것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29cm의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29cm의 경쟁자는 동일한 커머스 플랫폼인 하고나 W 컨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9cm의 헤비 유저로서 콘텐츠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고객 관점에서 카피를 구상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타 경쟁사들은 할인이나 프로모션이라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카피를 쓰는데 29cm의 플랫폼은 발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가볍지만은 고급스러움과 같이 이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가치에 초점을 두는 카피톤을 구성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그 경쟁자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전에 경쟁사 조사, 기업 조사가 조금 부족했던 점을 느꼈고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9cm에 비해 타겟의 폭을 조금 넓게 가져가는 편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좀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앞세움으로써 다양한 신규 고객이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29cm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29cm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된 브랜드 철학을 잃지 않는 선에서 29% 할인을 내세운다든지 고객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면접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혹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할 말 있다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면접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경험이 면접관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의문이 남지만 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마케팅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도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브랜드의 성장에 기여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핫볼 의견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레이션 컨텐츠 기획 아이디어나 차별성 면에서는 다른 강점을 좀 보였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또 팀 내에서 역할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강점과 연결된 것들을 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기회를 줘보고 증명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확실하게 본인이 성과를 보였던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환형 인턴십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뭐 의미 있는 지금 유사한 성과가 나온다면 그건 뭐 직무 역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소감이 어떠세요? 준비한 것에 비해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아쉬움이 들고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적당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면접이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치고는 되게 잘하셨어요. 중간에 이렇게 좀 뚝뚝 끊기고 이런 건 있었지만 큐레이션을 뭐 내용 전달은 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다. 근데 좀 습관적으로 끊는 경우들이 빈번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으면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말이 좀 이렇게 중간에 끊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한편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잠시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려도 네. 될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좋게 본 거는 1분 자기소개 필살기 2개 연결해 설명해서 잘하신 것 같고요. 유형 테스트로 차별점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바로 들어가셨던 거 되게 잘하셨고, 경쟁사 질문에서 사실은 고객 후기 조사나 기술적인 경쟁력 포인트를 우리가 하이라이트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아쉬웠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답변으로 가는 게 아쉬웠다는 정도가 코멘트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25년 3월에서 8월까지 그 기간의 핵심이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과 나의 마케팅 직무와의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내가 마케팅으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한 결정적인 사건, 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 그래서 내가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내 강점이 그쪽에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 기간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설명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백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공유 전환율 446%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퍼센트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300%가 되면 우리 회사에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기여 이익을 내가 낼 수 있다든가 얼마 정도의 고객을 확보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면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잘 준비하셔서 더 좋은 기회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메모한 건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다음 면접 때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도 두 면접관님 특별히 봐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임원진의 시선에서 면접자를 바라보는 건 다르구나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경험도 경험이지만 직무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 어떤 마인드셋을 점검해야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미래네일 8주간 했는데 어때요? 추천할 만한가요? 너무 추천합니다. 직무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나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경험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8주 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온 만큼 압축해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또 내가 희망하는 직무와 내가 잘 맞는지도 점검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라서 무조건 추천합니다.
둘, 셋.